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기분 좋게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8% 올랐고요. 42,73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토요일에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77% 크게 오르면서 19,621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1.26%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준비해 있나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여러모로 노동 관련된 지표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요.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기준으로는 ISM에서 발표하는 비제조업 고용 지수와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엔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가 보고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선 수요일 날은 ADP 비농업 고용 지수를 통해서 신규 진짜 미국에서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농업 고용 지수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기업들의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볼 수 있는 ADP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볼 수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동일한 날에 10년물에 대한 국제 입찰과 연준의 회의록 그리고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목요일 날은 신규 실업상청 건수와 연속 실업상청 건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실업상청 건수가 예상외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은 중국의 신규 대출 지수와 그리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와 실업률까지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이런 노동 관련된 지표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주에는 노동 지표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요즘 최대의 관심사죠. CES 관련 소식인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6년 만에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CES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CES는 여러 기술 기업들의 자신들의 기술들을 쇼업할 수 있는 기회로 불리고 있는데요. 일단 퍼블릭에게 공개가 되는 날짜는 7일부터 10일이지만 오늘부터 비공개 이벤트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의 키노트 같은 경우 2025년 1월 6일 약 12시간 뒤에 CES를 통해서 이번에 키노트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여 기업은 이번에 4,500개 이상, 중국 기업 1,300여 개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출발하게 되게 되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약 1,400여 개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 기술 및 반도체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벨, 아날로그 디나미스, 온세마이컨덕터가 포함될 예정이고요. 전자 및 소매기자에서는 삼성과 LG, 하이센스, TCL, 파나소닉까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자동차는 이번에 재미난 건 웨이모가 포함이 될 예정인데요. 웨이모를 포함해서 BMW, 혼다, 오시코시, 스카우모럴 등 여러 기업들이 포함될 예정인데 특히 웨이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업으로서 포함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마존, 디즈니, 바이두, DJI,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트댄스 등등 여러 기업들의 다국적 기업들도 포함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노트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델타 에어라인 쪽에서도 내일 기준으로 자신들의 키노트를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시티은행과 골드만삭스들은 여러 기업들과 같이 동시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 AI에 관련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대만 기업인 위스트론, 퀀트라, 인벤텍, 그리고 컴파일, 그리고 미래 기술 및 혁신 기업은 딥엑스, 인테그레이티드 퀀텀 포토닉스, 쿼노보 등이 여러 기업들이 이번에 포함이 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8일에 개막하는 CES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이번 주 자유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직 사임과 함께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이번 주 캐나다 자유당 대표직에서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빠르면 오늘도 사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자유당 의원 2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트루도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의원이 사적으로 사임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요. 여기에 해당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재무장관이 정책 갈등으로 사임한 이후 트루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특히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트루도의 사임설 이후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 대비 최대 0.4%의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안정 기대감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트레이더가 사임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25% 관세 이역과 같은 경제적 불안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후임 지도자가 경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후보자가 언급된 사람들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중앙은행 총재 마크 카니, 멜라니 졸리, 외무부 장관 등이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자유당 내부 경선 규칙과 일정이 아무래도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리도의 사임 여부가 자유당의 차기 지도자 결정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총리직에서의 사임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총리직까지 그만두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캐나다의 정부 혼란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던 US 스틸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제철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뉴스를 전달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DL에 대해서 인수 불허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었는데 원래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본 제철은 이 인수를 통해서 세계 4위에서 3위 철강 기업으로 도약하려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클리브랜드 클리프스의 CEO 로렌조 곤살베스가 바이든의 결정을 예측하며 일본 제철의 인수 무상을 주장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본 제철은 이 곤살베스 CEO 클리브랜드 클리프스의 발언 자체가 주가 하락과 인수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옐런 재무장관은 명확한 안보 위협 없이 인수를 거부하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라고 소식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정치적 결정 뒤에는 아무래도 노조에게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정치적 업적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안에서 일본 제철과 USD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콜롬비아 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클리브랜드 클리프스 및 해당 CEO 노동조합을 상대로도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제철과 USD 같은 경우는 합병이 미국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일 관련된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노조는 여전히 인수 불허를 지지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미국을 둘러싼 대부분의 해안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령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과 맞서는 명령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해안 석유 가스 시출을 영구 금지를 조치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정확히 얘기하자면 대서양, 태평양 해안, 멕시코만 동부, 북부 베링의 일부 지역에서 신규 석유 및 가스 시출을 영구 금지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교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현재 금지 면적은 약 6억 2,500만 에이커에 달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영구적으로 석유 및 가스 개발에 대한 금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와 위험 예방을 하면서 화석 연료로 인한 환경보건, 경제적 위협이 해당 지역의 자원 정제력을 장담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에서 에너지 보존과 안보 균형 사이에서 기존의 에너지 개발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조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제외 지역이 있는데 일단 기존에 임대되었던 계약들, 기존 해상 임대 계약에 따른 에너지 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알래스카 쿡, 인렛 혹은 중부 및 서부 멕시코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해당 지역은 현재 미국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의 14%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트럼프의 인수팀 같은 경우는 현재 원래 2032년까지 시출 금지를 약속했던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고 하긴 하지만 이번 명령으로 연구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인수팀은 가스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 및 서부 해안 인접 지역에서는 초당적 지지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석유 산업 리더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요. 경제적이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아무래도 연방정부가 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하는 가운데 안에서 영구적인 조치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예전에 2010년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 이후에 대해서 해안 시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 현재 미 정부에서 힘을 쓰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